네, 안녕하세요. 10월 2주차 주간 아스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클리 매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아스널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3대1로 아스널이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석점을 따냈다는 기쁜 소식으로 방송 시작하는데요. 3대1이라는 스코어만 봤을 때 경기 되게 무난하게 흘러갔구나 예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 경기는 그러지 않았죠. 전반 막판까지도 유슈팅 한 개에 그칠 만큼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선제골도 먼저 허용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아처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오늘 경기 힘들게 가겠구나 싶었는데 곧바로 3분 뒤에 카이 하베르츠가 멋진 왼발 중거리 슛으로 만회골을 넣으면서 경기 흐름이 좋아지네 하다가 아르테타의 분노에 동시 3명이나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 후에 아스널의 흐름을 타면서 68분에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멋진 왼발 다이렉트 발리슛과 그 다음에 후반 88분 부카요 사카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경기 세세한 모먼트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이날 경기 POTM은 당연하게 1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부카요 사카가 받았는데요. 약간 홍대병인지 사카보다는 하베르츠에 좀 더 주목을 해볼까 싶습니다. 우선 하베르츠가 아스널에 오고 나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데요. 첼시스트는 91개 경기에서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아스널에서는 44개의 게임에서 벌써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라운드 하베르츠는 어땠냐? 평점은 8.6. 와, 상당히 높습니다. 득점 1회, 기회 창출 1회, 슈팅 7회, 유슈팅은 2개, 태클 성공은 총 1개,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공중볼 경합 같은 경우는 6개의 경합에서 4개나 성공시키면서 이게 수비수인지 수비형 미드필더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공중볼 경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하베르츠의 활약상만 봤을 때 득점이 1개만 나온 게 아쉽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상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24-25 시즌 하베르츠의 스탯을 보면 7경기 4골 1개의 도움, 정말 미친 스탯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베르츠다. 그렇다면 아스널 이적 후에는 어떠냐? 44경기 17골 8개의 도움, 2시즌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24년도 PL 골 관여 전체 4위입니다. 자, 하베르츠의 어떤 점이 달라졌나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스널 이적 후 12경기 1골에 그쳤던 하베르츠였지만 현재 미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트맵 봅시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히트맵인데요. 이게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미드필더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히트맵입니다. 최전방 박스 안에서 많은 히트맵을 보여주는데 상대 진영 전체로 봤을 때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근데 상대 진영만 그러냐? 와, 저희 수비 진영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히트맵을 보여주는데요. 저희 박스 안에서도 이런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격수의 히트맵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상대 박스 안 터치를 봤을 때 35개, 이는 스트라이커 기준으로 박스 안 터치 전체 2등입니다. 정말 놀라운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하베르츠인데요. 그리고 파이널 서드를 향한 패스도 2위입니다. 총 42개로. 1위는 브렌트포드의 은뱀으로 66회입니다. 자, 이는 스트라이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히트맵을 뵀을 때 하베르츠의 정말 체력이 대단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체력 역시도 스탯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전에 12.23km, 와, 챔스였던 파리전 11.95km,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활동량을 보여준다 생각을 한 게, 예전에 2개의 심장 박지성을 언급할 때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다, 이런 기사를 클릭하면
보통 그날 해버지의 활동량이 12km에서 13km 이내였거든요. 지금 하베르츠가 그런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르테타의 인터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 뽑아왔습니다.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일정, 부상, 상대팀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선수들은 의지가 있다. 이 위치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남겼고요. 과거에 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직전 라운드 레스터시티와 이번 7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압도하는데 골을 얻어맞았을 때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흐름을 타서 연속해서 골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코멘트, 변명의 여지가 없다. 10명에서 경기를 치르든 적응하며 맞서 싸웠다. 자, 퇴장으로 인해서 10명으로 맞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변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맞서 싸웠다. 이런 인터뷰 스킬을 남긴 아르테타였습니다. 그리고 부카요 사카를 꼭 집어서 인터뷰를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최고의 선수는 어려울 때 중요한 순간에 드러난다. 부카요 사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사카에 대해서 극찬을 한 아르테타인데요. 저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물론 저만의 뇌피셜이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카 에이전시 엘리트 프로젝트 그룹 리미트라는 EPG, 이 에이전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EPG는 아스널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재계약 당시에도 사카의 카탈로그를 타 팀과 엄청나게 돌렸다는 루머가 올라왔었는데요. 사카의 재계약뿐만 아니라 이 EPG 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은케티아 이적 사과 때도 은케티아의 에이전트를 하면서 상당히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은케티아 이적 사과에서 은케티아가 더 많은 이적료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이 EPG 그룹에서 이적 관련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타 팀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스널은 이적료 회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기점으로 아스널은 EPG와는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페어 메르테자커가 아스널에서 일하고 있죠. 페어 같은 경우에 아스널 선수단에게 EPG와 연을 끊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EPG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EPG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선수들 당장 연 끊어라. 연 안 끄면 우리 너네랑 협상이든 거래 안 하겠다. 상당히 강한 워딩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구단이 선수와 에이전시한테 끌려다니는 흐름은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단이 선수들에게 강하게 갑과 을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런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가 아스널 선수들에게 EPG와 연 끊으라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라운드 역시도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널입니다. 자, 우선 리그 테이블을 보면 1위, 2위, 3위,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이 세 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어울려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약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첼시와 풀럼의 약진입니다. 첼시가 이렇게 리그 초반에 챔스권에 들 거라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조 마레스카 체제에서 이 첼시라는 팀이 체계가 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토드 보일리 체계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반등을 했던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제가 풀럼을 주목하는 게, 풀럼이 지금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11점으로 이는 5위, 4위인 첼시와 승점이 석점 차이밖에 안 나면서 유럽 대항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리고 BBC에서 뽑은 2주의 베스트 11에 아스널 선수가 2명이나 뽑혔습니다.
바로 부카요 사카와 하베르츠인데요. 트로이 디니가 뽑은 2주의 베스트 11인데요. 트로이 디니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사카의 맹활약은 잉글랜드에게도 희소식이다. 그리고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아스널 팬들이 부르기 싫은 이름이죠. 반통수와 함께 7경기 연속 득점 동률을 보인다. 아스널이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것처럼 보인다. 상당히 강하게 워딩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최근 두세 시즌 동안 아스널의 이적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뽑은 아스널 최고의 영입은 데클란 라이스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로이 디니 같은 경우는 하베르츠를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최근 아스널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영입은 누군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디니가 최근 BBC 패널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하나 남겼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아스널이 시간 지연 관련 영국 현지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스널이 좀 흑마법을 부린다, 더티하게 경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아스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BBC 패널인 트로이 디니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아스널이 흑마법을 부린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 10대 11 약팀과 강팀과의 대결에서 아스널이 경기를 끈 거는 그것은 끈 수준이 아니다. 자기가 PL에서 직접 경기를 뛰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더티하게 그리고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면서 경기를 했다. 이 정도 시간 지연은 자기가 봤을 때는 더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약팀과 강팀과의 경기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특별히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할 정도로 아스널이 더티하게 경기를 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의외로 친 아스널적인 인터뷰를 남겼던 트로이 디니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어느 정도 이 트로이 디니의 인터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프리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음 경기는 A매치 주간이라 잠시 아스널 리그는 쉬어갑니다. 독일 대표팀 하베르츠가 부상으로 하차했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왼쪽 무릎 관절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요나탄 부르카르트가 대체 발탁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오로지 예방 차원으로 A매치에 차출이 안 된 것이지 아스널 팬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베르츠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간 아스널 10월 2주차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